안녕하세요. 오늘의 핵심 요약 시간입니다. 요즘 뉴스 틀면 진짜 매일같이 나오는 이야기죠. 이란, 미국, 이스라엘. 도대체 이 세 나라는 왜 이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걸까요? 오늘은 거의 100년에 걸친 이 복잡한 지정학적 도미노가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는지 아주 객관적이고 싹 정돈된 시각으로 풀어드릴게요.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지금 터지는 뉴스들 절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적인 로드맵입니다. 석유 발견부터 시작해서 모사데크 총리와 쿠데타, 극단적인 친미시대, 79년 이슬람 혁명, 대사관 점거와 8년 전쟁, 그리고 마지막 생존을 위한 핵개발까지. 진짜 악명 높을 정도로 복잡하고 까먹기 쉬운 중동 역사인데 연대순으로 깔끔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챕터, 석유 발견과 외세 개입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서방 세계가 2000년 된 페르시아 땅에 군침을 흘리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여기 연표를 한번 보세요. 1908년에 중동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터져 나옵니다. 이러니까 영국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즉각적으로 개입을 시작했죠. 이후에 1925년 즉위한 팔레비 1세가 나름 자주적으로 서구식 근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영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라고 엄청나게 압박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끝까지 거부하니까 1941년에 영국이랑 소련이 그냥 이 국왕을 강제로 쫓아내버립니다. 와, 남의 나라 왕을 이렇게 쫓아내다니 외세의 입김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자, 이제 너무나 중요한 두 번째 챕터 모사데크 총리와 CIA 쿠데타로 넘어갑니다. 이 시기가 이란이 진정한 민주주의 공화국이 될 수 있었던 정말 결정적인 교차로였거든요. 당시 모사데크 총리는요, 영국의 통제 아래 있던 석유 시설을 완전히 국유화하겠다고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기름은 우리 국민 거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한 거죠. 근데 이게 영국 입장에서는 자기들 핵심 돈줄이 끊기는 거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영국은 다급하게 미국 워싱턴에 SOS를 치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냉전 시대의 그 편집증이 역사를 어떻게 바꿨냐는 거예요. 처음엔 미국도 한창 한국전쟁 중이라 바빠서 안 도와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영국이 야, 모사데크 쟤네 저러다가 공산화 된다? 이렇게 밑밥을 까니까 상황이 확 뒤집힙니다. 결국 1953년에 미국 CIA가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비밀 공작을 벌여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모사데크 총리는 쫓겨나서 쓸쓸하게 가택연금으로 생을 마감하죠. 이란의 민주주의를 향한 희망이 완전히 박살난 순간이었습니다. 모사데크가 사라진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 번째 챕터, 극단적 친미 시대와 테헤란로입니다. 미국이 자기들 입맛에 딱 맞는 꼭두각시 팔레비 2세를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이때 이란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1979년 이전 팔레비 국왕 시절을 보면요, 길거리에 할리우드 스타일 패션이 넘쳐났고요. 미국이 대놓고 중동의 경찰이라고 부를 정도로 절대적인 딴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랑도 무기를 사고팔 만큼 엄청 친했죠. 그리고 1977년에는 서울이랑 테헤란이 서로의 이름을 따서 거리를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지나다니시는 강남 한복판에 그 테헤란로, 그게 바로 이 극단적인 친미 시대가 남긴 흔적인 겁니다. 진짜 신기하죠? 근데 겉모습만 화려했지 속은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오일머니가 철저하게 왕족이랑 극소수 특권층한테만 쏠리면서 극심한 빈부격차를 만들었거든요. 1963년에 사람들이 급격한 서구화에 반대하며 평화 시위를 했는데 정부가 이걸 어떻게 진압했는지 아세요? 수백 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해버렸습니다. 심지어 고문받다 죽은 대학생 시신을 그 부모님 집 지붕에 냅다 던져버리기까지 했어요. 이런 끔찍한 폭력 때문에 사람들의 분노는 폭발했고 국외로 쫓겨나 있던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가 엄청난 지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 420,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1978년에 렉스 극장이라는 곳에서 반정부 영화를 보던 시민들이 있었는데 밖에서 문이 잠긴 채 불이 나서 무고한 사람 420명이 산채로 타 죽은 참혹한 사건의 희생자 수입니다. 이 사건이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에 불을 제대로 붙였고 결국 버티다 못한 팔레비 2세는 자기 재산만 쏙 챙겨서 해외로 야반도주를 해버리죠. 자, 왕이 도망가 버렸으니 나라에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생겼겠죠. 네 번째 챕터, 1979년 이슬람 혁명입니다. 오랫동안 망명 생활을 하던 호메이니가 화려하게 귀환할 완벽한 무대가 차려진 겁니다. 호메이니는 빈부격차 때문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대중의 분노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로 결집시킵니다. 무려 2000년이나 이어져 온 왕조를 한 방에 끝내버리고 1979년에 이슬람 율법이 지배하는 이슬람 공화국을 세워버리죠. 권력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테헤란에 있던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 건물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한테 그냥 넘겨버립니다. 진짜 파격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선언을 합니다. 미국은 거대한 악이고 이스라엘은 작은 악이다. 이 도발적인 한마디로 이란의 외교 정책은 공식적으로 180도 뒤집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무기 팔고 테헤란로 만들면서 친하게 지내던 든든한 동맹국들이 정말 하룻밤 사이에 절대적인 철천희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적대감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5번째 챕터, 대사관 점거와 8년 전쟁으로 이어지는데요. 갈등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공격적이고 물리적인 충돌로 순식간에 번져갑니다. 이번엔 404라는 숫자입니다. 이란 새 정부가 미국한테 도망간 전국왕 재판하게 다시 돌려놔라 요구했는데 미국이 당연히 거절했겠죠. 그러니까 열받은 이란 대학생들이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그대로 쳐들어가서 점거해버립니다. 그리고 무려 444일 동안 52명의 미국인을 인질로 붙잡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가만히 볼 미국이 아니죠. 1980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최정예인 델타포스를 투입해서 비밀 구출 작전을 승인합니다. 근데 웬걸 테헤란 근처는 가보지도 못하고 사막에서 헬기들끼리 부딪히는 바람에 작전이 철저한 대실패로 끝나버려요. 이 엄청난 구력 때문에 카터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고 미국이랑 이란 사이에는 영영 건널 수 없는 불신의 강이 굳어져 버립니다. 1980년 상황은 한술 더 뜹니다.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된 걸 보고 이웃나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때다 싶어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사실 당시 이라크 군대는 훈련도 엉망이고 되게 약했거든요. 근데 새로 들어선 호메이니 정권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미국이 비밀리에 이라크를 전폭적으로 밀어줍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무려 8년 동안이나 지독하게 끌게 되죠.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란이 8년을 버티긴 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 참혹했습니다. 강대국들이 모른 척 눈 감아주는 사이 이라크가 독가스를 써서 무려 5만 명이 넘는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거든요. 8년의 전쟁 동안 양쪽을 합쳐서 무려 100만 명 이상의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되는 대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방의 적으로 둘러싸인 이 극한의 공포 속에서 8년을 보내고 나니까 이란의 세계관은 완전히 생존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마지막 챕터, 생존 전략으로서의 핵 개발입니다. 가치 판단은 잠시 내려놓고 딱 이 상황만 따라가 보시죠. 이란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핵 개발에 매달리게 됐을까요? 절대 그냥 변덕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등을 돌린 철저한 외교적 고립, 그리고 외세가 지원한 끔찍한 화학무기 공격을 겪으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야겠다는 그 뼈저린 상처와 국가적 생존 본능이 결국 핵 개발이라는 전략으로 이어진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그 숨막히는 교착 상태의 핵심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핵 프로그램이 또 다른 학살을 막기 위해 반드시 쥐어야 하는 방어용 방패인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입장에선 1979년부터 자기들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맹세한 이란이 핵폭탄까지 갖는다? 이건 현실로 다가온 세계 멸망이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실존적 위협인 거죠. 완전한 평행선입니다. 자, 길고 복잡했던 오늘의 핵심 분석 어떠셨나요? 석유를 노린 외세의 개입부터 민주주의를 짓밟은 쿠데타, 분노가 낳은 인질극과 참혹했던 대리전의 역사를 쫙 훑어봤는데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국제사회의 이런 갈등이 과연 선과 악의 분명한 싸움일까요? 아니면 그저 힘 있는 자들이 지배하는 냉혹한 권력의 논리일까요? 이 길고 잔인한 역사 속에서 100% 결백한 쪽이 과연 있기는 한 건지, 지정학이라는 게 결국 살아남기 위한 잔혹한 생존 게임은 아닌지 묻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꽉 찬 분석으로 돌아올게요.